한국이 일본을 지웠다. 이탈리아의 유명 언론사가 내린 한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이 말하길 한류는 한철 장사다, 한류는 이제 끝이다. 이따위 말들이 많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아득히 뛰어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류의 열풍은 뜨겁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한류는 큰 위협입니다. 미국 문화처럼 중국에 이질적이지도 않고 일본 문화처럼 지나친 폭력성과 선정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류는 은연중에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게는 크나큰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1차부터 4차까지의 한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한류의 시작은 강재규 감독,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주연의 쉬리입니다. 일본으로 수출되어 당시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지금으로 치면 1,500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쉬리는 비단 한류의 시작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르네상스를 열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1차 한류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겨울연가의 윤사마, 배용준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기 정도가 아니라 한류라는 사회현상을 가져왔던 작품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별다른 생각도 없었거나 반감을 갖고 있던 일본 여성들에게 배용준은 한국은 사랑스러운 나라, 멋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혐한파를 잠재우고 수없이 많은 친한파를 양산하여 일본 언론으로 하여금 사회 문제라는 발언을 듣기도 했으니까요. 일본이 한류 충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릴 때쯤 한국이 결정타를 한 방 더 날립니다. 작은 체구의 15세 여자아이의 놀라운 춤과 노래. 네, 봤습니다. 바로 보아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던 일본의 위엄을 15세 나이에 보아 혼자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수백만 장의 앨범 판매량, 오리콘 등 일본 음악 차트를 쓰나미처럼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수준으로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던 음악 안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배우는 배용준, 가수는 보아, 이런 식으로 1차 한류의 주역으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윤사마가 중장년층에게 어필을 했다면 이제 일본의 청년 세대의 마음도 뺏어야겠죠.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남자들 동방신기가 일본 열도를 강타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세련된 스타일과 화려한 댄스, 그리고 일본인의 감성까지 촉촉하게 적셔주는 노래까지 모든 것을 갖춘 동방신기가 일본 연예계를 통째로 접수해버리고 맙니다. 뒤이어 빅뱅 등도 합세하여 영향력을 더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일본 아이돌들보다 트렌디한 K-팝이 춤과 가창력 그리고 외모까지 더 뛰어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일본의 여자 소비자들은 모두 한류에 넘어갔고 이제 남자 소비자들만 남은 상황.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은 한국 걸그룹이 있습니다. 카라와 소녀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 소녀시대가 당대 최고의 걸그룹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카라가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두 그룹은 팬덤이 어마어마해서 순수 한국어된 앨범을 출시해도 판매량 최고조를 달성하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가수들의 인기를 가늠하는 도쿄돔 매진까지 달성하는 등 최정상급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K-팝에 대해 성공의 영향으로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 등도 덩달아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화장법이 크게 유행했었는데요. 화장한 듯 안 한 듯한 세련된 화장법을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갸루 스타일이라는 핵을 망측한 화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한국의 메이크업과 화장품은 일본에서 15년 동안이나 인기를 끌던 갸루 패션을 완전히 끝장내고 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거대해진 3차 한류가 일본 땅을 무차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특히 BTS는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류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든 주인공이죠. 방탄소년단은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음악 시장의 판을 바꿔버렸고 비틀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으니까요. BTS의 활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최근에는 블랙핑크 역시 엄청난 한류를 몰고 있는데요. 신곡 How You Like That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최단 시간 1억 뷰를 달성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단 32시간 만에 세운 기록으로 기존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5시간 정도 앞당긴 기록입니다. 참고로 기존 신기록도 한국 가수고 그전 신기록도 한국 가수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배출해낸 탑급 가수를 앞세워 K영화, 드라마, 웹툰, 먹거리 등 한류 콘텐츠들이 일본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 송강호 주연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을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계의 상이란 상은 죄다 휩쓸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에서까지 한국이 정점에 올라서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후지산에 태극기를 꽂아버린 격이죠.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오래 접하면서 4차 한류가 또 터져버렸습니다. 특히 현빈, 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는 일본 넷플릭스 전체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달성하며 순위권 밖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 상위권 영상은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좀비 사극 킹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죠.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가 나왔다 하면 세계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흥행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네요.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권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미국 태권도 인구는 약 300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900만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태권도 인구 역시 1년에 1천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미친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만 딱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끝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식, 예의, 문화, 음식 등을 배우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아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상황일 겁니다. 일본 문화의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데 반대로 한국 문화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이 절망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인 만화에서조차 한국 K 웹툰에게 세계 시장 주도권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한국 웹툰이 동남아 1위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 홈그라운드인 일본에서조차 한국 매출이 전년 대비 14배나 상승했을 정도로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본 문화가 한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네요. 치열한 노력 없이 계속 제자리만 맴돌던 일본의 문화와 한류의 싸움은 마치 대학생과 초등학생의 싸움처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를 대변해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데뷔하기를 바라는 일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최고 수준의 보컬, 댄스 그룹이 되고 싶으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가길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거대한 한류가 휘몰아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류 열풍을 힘입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리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어찌 이런 통찰력을 갖고 계셨는지 놀라울 따름이네요. 칼 같은 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 대국 미국 역시 아프간에 거의 20년간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그러나 아름다운 문화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치 전 세계인들이 자연스럽게 코카콜라를 마시고 나이키를 입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10년 후 우리 한국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뽐내며 강력한 국력을 펼칠 멋진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바람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감사합니다.